혹시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그 순간,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 순간, 의사가 지금 당장 입원하시고 응급수술하셔야 합니다.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시세 10억 원 넘는 집이 있어도, 당장 손에 쥔 현금이 100만 원뿐이라면 말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정말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지역은행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분들의 노후 설계를 함께 고민해왔고, 지금은 은퇴 후 노후 재정 상담 전문가로 매일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50여 분을 상담하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중 90% 이상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수억 원어치 갖고 있는데 정작 써야 할 현금은 없다는 것. 집값은 하늘 높이 올랐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친다는 것. 오늘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보다 생명을 지켜주는 진짜 힘, 현금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무서운 현실들. 첫 번째 현실. 카드 한도 초과의 절망감. 지난 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71세 최동철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아내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요. 500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최동철님은 시세 7억 원 아파트의 소유주셨습니다. 40여 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을 마련하셨죠. 네 자녀 모두 대학까지 보내시고 결혼까지 책임지신 모범적인 가장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부부가 알뜰하게 살아가며 연금으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성실함이 역설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 정작 본인들을 위한 비상자금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날 최동철님 통장 잔고는 5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도 생활비로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고요. 7억짜리 집 주인인데 500만 원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최동철님의 탄식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결국 그분은 그날 밤늦게까지 형제들과 친지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린 적 없으신 분이 처음으로 도움을 청해야 했던 순간이었죠. 한 통화가 끝날 때마다 최동철님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칠 후 상담실에서 만난 최동철님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신세가 될 줄이야. 두 번째 현실. 예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시는 75세 정명자님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차곡차곡 넣어두셨습니다. 이 정도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셨죠. 남편분의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5억 원 아파트도 있으니 노후 걱정은 없다고 여기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금 이자는 월 30만 원 정도.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 받는 건 25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비는 월 2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관리비 45만 원, 식비 90만 원, 의료비 35만 원, 경조사비 25만 원, 각종 용돈 55만 원. 처음엔 우리가 너무 헤프게 쓰나 싶어서 가계부를 적어봤어요. 정명자님의 회고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 꼭 필요한 돈들이었어요. 국민연금 75만 원을 합쳐도 매달 150만 원씩 모자랐습니다. 처음엔 가끔씩만 예금을 꺼내면 되겠지 했어요. 하지만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니
매달 해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70만 원씩, 120만 원씩 어느새 버릇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이번 달만, 다음 달부터는 안 건드리지 하면서 자꾸만 손이 갔는데 뒤돌아보니 한 달도 빠짐없이 예금을 깨고 있더라는 겁니다. 4년이 지난 지금 1억 2천만 원은 어느새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3년 후엔 정말 바닥날 것 같아요. 정명자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현실, 의료비 앞에서 무너지는 존엄. 천안시 서북구의 69세 박철수님은 평생의 자랑이었던 8억 원 아파트의 주인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해서 번듯한 동네에 집을 장만하셨죠. 자녀들 교육도 빠뜨리지 않으셨고 은퇴 후에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는 마음이셨어요. 8억짜리 집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 하는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고요. 철수 형은 참 잘 살았어. 집값이 그렇게 뛰었는데 노후는 걱정 없겠네. 집만 있으면 되잖아. 박철수 님도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CT, MRI를 연달아 찍고 나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관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하셔야 해요. 늦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술비와 입원비 합계 1,100만 원. 박철수님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통장에는 고작 170만 원만 남아 있었거든요. 카드 한도도 생활비로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8억짜리 집 주인이 1,100만 원을 못 만들다니. 박철수님은 그 순간의 참담함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의료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할 수 없이 박철수님은 평생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첫째는 대출을 받아서 보내주었고 둘째는 적금을 깨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박철수님의 가슴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8억짜리 집 주인이 자식들 앞에서 손 벌리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박철수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장. 놓치고 있는 3가지 위험한 착각들. 착각 1. 이자 소득으로 살 수 있다는 환상. 많은 어르신들이 1억 원 정도만 있으면 이자로 충분히 살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을 계산해 보시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현재 정기예금 금리를 연 2.8%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넣으면 1년에 280만 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월로 나누면 23만 원 정도예요.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실제 손에 남는 건 19만 원 정도입니다. 19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까요? 요즘 아파트 관리비만 40만 원씩 나오는데 말이에요. 통신비, 교통비, 식비까지 합치면 최소 180만 원은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됩니다. 결국 원금을 조금씩 빼서 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이번만이라고 하지만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원금을 쓴다고 가정하면 1억 원이 몇 년이나 갈까요? 놀랍게도 8년 정도밖에 안 갑니다. 착각 2. 부동산은 언제든 현금이 된다는 믿음.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팔면 돈 걱정 없지. 정말 그럴까요? 집을 팔면 어디서 살까요? 같은 지역에서 전세로 이사하려면 보증금이 얼마나 들까요? 요즘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75에서 85%까지 치솟았습니다. 8억 원 아파트를 팔아도 전세 보증금으로 6억 원은 묶이게 되어요. 실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건 2억 원 정도. 거기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각종 세금까지 빼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매달 나가는 월세입니다. 월세 120만 원이라고 해도 1년이면 1,44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억 4천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착각 3 건강보험만 있으면 의료비 걱정 없다는 오산.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선택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의료비는 월 45만 원을 넘어섭니다.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정말 큰 병에 걸리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아프고 보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3장 35년 은행원 경험으로 깨달은 현금의 진실. 35년간 농협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천 명의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젊을 땐 대출과 적금 상담이 주였다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후 자금 문제가 늘어났죠. 상담을 하면 할수록 하나의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집값이 높은 분들일수록 현금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집값이 오를수록 우리는 부자니까 문제없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 관리에 소홀해지고 막상 급할 때는 손 쓸 도리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40대 초반이었을 때 만났던 한 고객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55세셨던 그분은 분당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박 과장, 내가 이 정도 집이면 노후는 든든하겠지?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현금 준비도 함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이, 집만 팔면 몇 억인데 현금이 뭐가 필요해? 그분은 제 조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15년이 지나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갖고 계셨지만 관리비와 세금, 각종 공과금으로 매달 18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의료비 부담도 커지셨고요. 그때 당신 말을 들어서 현금도 함께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의 후회 어린 목소리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노후에는 집값이 아니라 현금이 진짜 힘이다. 부동산은 필요할 때 즉시 현금이 되어주지 않는다. 특히 급할 때는 더욱 그렇다. 4장. 집을 지키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들. 방법 1. 주택연금을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 만들기.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6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약 2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억 원이면 약 290만 원, 12억 원이면 약 430만 원 정도예요. 집에서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만드는 셈이죠. 하지만 모든 분께 적합한 건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해야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상속할 자녀가 없거나 상속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분들,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 예정이신 분들, 다른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족하신 분들,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반대로 주택연금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값 상승 여지가 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미 충분한 노후 자금이 있으신 분들, 자녀에게 집을 꼭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 방법 2. 다운사이징으로 여유 자금 확보하기. 집 크기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다운사이징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9억 원 아파트를 팔고 5억 원 아파트로 이사하면 4억 원의 현금을 만들 수 있어요. 집을 줄이면 창피하지 않을까요? 처음엔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다운사이징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만족해 하세요.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실제 경험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매달 관리비, 세금 부담도 줄어들고 청소하고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상황이라면 굳이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없죠. 빈 방들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쓸쓸하기도 하고요. 방법 3부분 임대로 월 소득 늘리기. 집에 사용하지 않는 방이 있으시다면 월세로 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이나 투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해요. 방 하나를 월 70에서 90만 원에 임대하시면 연간 840에서 108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세입자 관리가 번거롭지 않나요? 그런 걱정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리까지 전담해주는 서비스가 발달했어요. 수수료로 월세의 5에서 8%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주차 공간 임대도 고려해 보세요.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라면 월 12에서 18만 원 정도로 임대할 수 있어요. 작은 돈 같지만 1년이면 144만 원에서 216만 원이 되거든요. 5장 65세 이후에도 만들 수 있는 든든한 소득원들. 평생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기.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평생 해오신 일들, 취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리, 재봉, 화초 기르기, 서예, 바둑, 노래, 악기. 이런 것들을 지역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로 연결하실 수 있어요. 주 2, 3회 강의로 월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도 비슷한 연령대이니까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고요. 특히 요즘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시니어 대상 교육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제도 똑똑하게 활용하기. 고령자 취업지원센터 1588-0499에서는 무료로 교육과 일자리를 연결해 드립니다. 전국에 지점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거의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외국어, 자격증 준비까지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만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시니어 일자리 포털에서도 동네 일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적극 활용하기.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을 위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발전형으로 나뉘어 있어요. 공익활동형은 월 3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 캠페인, 환경보호 활동, 어린이 안전지도 같은 일들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70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돌봄이나 상담 업무를 하는 겁니다. 시장형은 민간업체와 연계해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고요. 월 12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6장 3주 완성 현금 확보 로드맵. 1주차 나의 현실 정확히 파악하기. 첫 번째 주에는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년간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두 꺼내보세요. 스마트폰에 가계부 앱을 설치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앱들이 사용하기 편합니다. 다음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정리해보세요. 기본 생활비, 식비,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 고정지출, 의료비, 병원비, 처방약가, 건강식품비, 안경비 등, 사회적 비용 경조사비, 선물비, 명절 용돈 등, 여가비, 여행비, 취미활동비, 문화생활비, 외식비 등, 비상비, 수리비, 교체비, 기타 예상 못한 지출. 각 항목별로 월 평균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어머나, 이렇게 많이 썼나?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숫자가 크게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이니까요. 2주차 응급자금 전용 계좌 만들고 자동화하기. 두 번째 주에는 응급자금만을 위한 별도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생활비 통장과는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넣어두면 결국 다 써버리게 되거든요. 은행에 가셔서 응급자금 전용이라고 통장명을 정하세요. 처음엔 30만 원, 50만 원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하는 행동 그 자체예요. 체크카드는 아예 발급하지 마시거나 발급하더라도 집 서랍 깊숙이 보관하세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평소 쓰시는 것과 다르게 설정하시고요. 이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이라는 심리적 장벽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이체를 반드시 설정하세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연금 받으시는 날, 바로 다음 날로 설정하시면 가장 좋아요. 금액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세요. 월 8만 원부터 시작해서 여유가 생기면 15만 원, 25만 원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3주차 집 활용 방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세 번째 주에는 집을 활용해서 현금을 만드는 방법들을 실제로 조사해 보시는 겁니다. 주택연금 무료 상담 예약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전화해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 집의 정확한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집 위치, 면적, 건축 연도, 현재 시세 등을 종합해서 월 수령 가능 금액을 알려주거든요. 당장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두시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다운사이징 시뮬레이션 해보기. 현재 집의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세요. 부동산 114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최근 3개월 거래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사를 간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집으로 갈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세로 갈 건지 월세로 갈 건지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전세라면 보증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월세라면 매달 얼마씩 나갈지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차액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시고 그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도 따져보시고요. 임대 가능성 철저히 조사하기. 빈방이나 주차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임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요. 주변 시세도 정확히 알아보세요. 직방이나 다방 같은 부동산 앱에서 비슷한 조건의 방들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7장 현금성 자산 배분의 황금 법칙. 35년간 농협에서 일하고 8년간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노후 자산의 최적 비율이 있습니다. 안전 자산 65%, 유동성 자산 25%, 성장 자산 10%, 안전 자산 65%. 이건 정기예금, 적금, 국채 등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에 배치하시는 겁니다. 금리는 낮아도 절대 손실이 없는 돈이에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보장해 줍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시면 더 안전하고요. 정기적으로 만기가 돌아와서 급할 때 대응하기 좋습니다. 유동성 자산 25%. 이건 CMA나 MMF 같은 상품에 넣어두시는 겁니다. CMA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자유입출금식 통장인데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편리해요. 요즘은 연 2.3에서 2.8%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 자산 10%. 이건 채권형 펀드나 우량 배당주 같은 비교적 안전한 투자 상품에 넣어두시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하지만 10%를 절대 넘지 마세요. 노후에는 안정성이 수익성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8장
성공적으로 변화한 분들의 진짜 이야기. 응급자금으로 되찾은 평온함 마이너스 이영숙님의 변화. 부천시 원미구의 65세 이영숙님은 지난해 봄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첫 상담 때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요. 선생님, 손녀 학원비 50만 원도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할머니 노릇을 하나요? 이영숙님은 6억 원 아파트에 살고 계셨지만 매달 생활비 맞추기도 빠듯하셨어요. 남편분이 먼저 가신 후 혼자서 국민연금 85만 원으로 버티고 계셨거든요. 자녀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도움을 청하기가 미안하셨다고 해요. 손녀가 할머니, 새 운동화 사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세요. 사주고 싶은데 형편이 그게 안 되니까요. 상담 후 집에 가신 이영숙님은 바로 응급자금 통장을 개설하셨습니다. 처음엔 20만 원만 넣으셨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아껴서 7만 원씩 꾸준히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트에서 할인 시간을 이용하시고 외식 대신 집에서 드시고 택시 대신 버스를 이용하시면서요. 처음엔 7만 원 아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월 12만 원씩 모을 수 있게 되셨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응급자금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이영숙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손녀가 뭘 사달라고 해도 당당하게 할머니가 사줄게 할 수 있어요. 다운사이징으로 인생 2막을 연 박정호님. 안양시 동안구의 73세 박정호님은 작년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살고 계시던 9억 원 아파트를 팔고 5억 원 아파트로 이사하신 겁니다. 처음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상황에서 빈 방 3개를 바라보고 있으면 오히려 공허함이 컸다고 해요. 이사 후 손에 쥔 현금은 3억 5천만 원. 이 돈을 정기예금과 CMA에 나눠서 넣어두시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사용하고 계세요.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훨씬 넓어졌어요. 박정호님의 말씀입니다. 관리비도 30만 원 줄었고 청소하기도 훨씬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9장.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첫째, 응급자금 목표 금액 계산하기. 월 평균 지출액에 25를 곱하고 여기에 응급의료비 1,500만 원을 더하세요. 예를 들어 월 지출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25개월 5천만 원, 여기에 1,500만 원을 더해서 총 6,500만 원이 목표 금액입니다. 둘째, 현금성 자산 현황 정리하기. 현재 갖고 계신 예금, 적금, CMA, 주식, 펀드 등을 모두 정리해 보세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걸리는 것을 구분해서 파악하시는 겁니다. 셋째, 집 관련 기본 정보 수집하기. 현재 집의 시세, 전세 시세, 월세 시세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세요. 부동산 앱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첫째, 응급자금 전용 통장 개설.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응급자금만을 위한 별도 계좌를 만드세요. 체크카드는 발급하지 마시고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다르게 설정하세요. 둘째, 자동이체 설정.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응급자금 통장에 들어가도록 설정하세요. 부담되지 않는 5만 원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셋째, 지출 내역 기록 시작. 오늘부터 모든 지출을 간단히라도 기록해 보세요. 가계부 앱을 쓰시거나 수첩에 적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볼 만한 3가지. 첫째, 무료 상담 예약.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고령자 취업지원센터에 상담을 예약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둘째, 동네 복지관 방문. 가까운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둘러보세요. 강사 모집 공고도 확인해 보시고요. 셋째,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 노후 계획에 대해 자녀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의 생각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방법도 명확히 있기 때문입니다. 3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현금 관리를 잘하셨다는 점이었어요. 월 200만 원으로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월 400만 원 써도 늘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준비와 관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첫 번째 실행입니다. 응급자금 통장에 10만 원만 넣어두셔도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어요. 그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여유와 지혜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65세 이후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서 당당하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갑작스런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것. 손자, 손녀들 앞에서도 당당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 이 모든 게 현금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10분 지혜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